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2019년 한국경제, 2020년 포함해서 유통, 물류, 소비 제가 분석하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한국경제 만만치 않게 보기 힘들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요. 2020년 어떨까요? 그건 또 뒤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소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소비가 커지는 시장의 흐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해 2.0은 유지하기 힘들다. 제가 볼 때 저도 예상했던 대로 1.7에서 1.8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할 때는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설비 투자, 다양한 걸 보는데 제가 데이터 한번 최근 걸 뽑아보니까 설비 투자 올해 마이너스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국내에서 투자를 하려는데 생산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자, 50대 상위 기업들 주식 상장 140조에 지금 과잉 재고가 남아 있어요. 자, 재고 처분 빨리 안 하면은 내년에 생산량 늘리기 힘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소비가 어떻게 하냐면요. 소비가 지금 위축된 게 아니라 소비가 비싼 걸 안 사요. 제 돈 주고 안 사요. 그래서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편의점 포함해서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 제가 보면 오프라인 전자상거래 무조건 이제 가격 경쟁에서 싸게 지금 특히 이제 연말 처분입니다. 빅스액.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싸갖고 사다가 집에서 좀 재고라도 쟁겨놔갖고 썼는데 요즘 어때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그래서 이제 호황의 소비는 내년에도 계속 끝난다. 저성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금융 얘기할까요? 자, 제가 이제 금리나 계속 떨어진다 했죠. 과거 선진국 때 일본 한번 비교할게요. 일본이 20년 전에 제로 금리였어요. 와,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보관해 주니까 오히려 은행이 돈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결국 은행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한국 올해 1.75, 1.5, 1.5에서 1.5에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이 상황으로 가면 1.6 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때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하면 또 요즘 여러분들 그래갖고 해외 연기금 캐나다니 어디니 연기금 투자하면 수익 구조가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죠? 투자해갖고 리스크 해치에 따라서 결국은 이익 구조 못 봐서 지금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 상태도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 필수품이 너무 중요하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2, 3년 동안 인건비 포함해서 저는 있잖아요. 강남하고 역삼 교대 쪽으로 어느 때는 걸어 다니거든요. 제 역삼동 집에서 이제 교대 사무실까지 한번 걸으면 30분 걸리거든요. 삼성전자 강남역을 딱 해갖고요. 제가 2년 동안 본 특징 하나 있습니다. 도로변에 잘 나가던 가게가 10년 이상 장사했던 가게가 공실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매출을 올려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든지 버텼던 기업들이 지금 인건비, 임금,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고정비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 점점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진다. 물론 이제 안정된 직장,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체감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박사님, 요즘 1차까지 술 잘 먹고 2차 맥주집 갈 했더니 맥주집이 문을 닫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슨 신호 위반이라 그래 교통 딱지 이거 너무 많이 뛰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대리운전이 있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술 먹고 한 잔 먹고 걸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이제 교통은 중요하죠. 딱지나 규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 얘기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요, 규제를 갖다가 강화 단속하다 보면요, 결국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것도 글로벌,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도 글로벌인데 글로벌의 어떤 컨디션 조건을 갖다 조절 못 해놓고 무조건 규제 강화하잖아요. 사업하기, 비즈니스하기, 먹거리 장사하기 너무 힘든 시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인사이트를 줘갖고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자꾸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점포들은 계속 좀 줄어들다 보니까 다방면의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 강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 내수 시장도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요인은 글로벌 악재 요인도 있지만은 내수 시장 자체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악재 신호를 갖다가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 생태계, 자, 우리 먹이사슬도 생태계 체인이 있듯이요.
비즈니스도 생태체에 있습니다. 자, 대, 중견, 중소기업이 있으면요. 하청기업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을 주고 일을 받고 하면서 거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관련되다가 요즘 그리더라고요. 이제 기업의 CEO들입니다. 11월 됐으니까 내년도 이제 거래하는 기업들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1월, 12월은 바쁜 시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하고의 장기적인 계약 관계 유지하려면 어때요? 서로 술 마시고 인사하고 이게 문화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뭐 체인을 끊어버리면 어때요? 서로 물량이든 맡길 수 있는 거래기업, 그다음에 물건을 갖다 납품받아서 바이낸스 거래기업,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연스러운 상거래 가능을 갖다가 너무 투명하게 한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해버리면 어때요?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들죠.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물고기도 너무 물이 맑으면 뭐라 그랬죠? 보여갖고 살기 힘들죠. 적당하게 생태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갖다가 너무 그냥 깨끗하게 다 바꿔놓은 상황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벌어진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 한국경제 제가 지금 지표로서 정리하면요. 올해는 지금 1.8 정도 유지하면 잘하는 건데 보통 있습니다. 보턴업을 해갖고 올해를 치고 바닥하면 내년은 이제 2.0을 유지한다는데 첫째, 글로벌은 호재가 있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 전쟁 이대로 장기 안 되고요. 한일 무역 전쟁도 이대로 장기화는 저는 안 될 걸로 보습니다.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죠? 글로벌 비즈니스의 축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턴업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2.0은 최소 2.0은 유지해야지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0이 뭐가 그렇게 큰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1인당 GDP 3만 달러에서 2.0 유지하는 거는 지금 이게 최저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걸 만약에 유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금융, 투자, 뭐 수출, 수입 관련해갖고 진짜 심각한 상태가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유통, 금융 등 전산업의 지금 상향 조정이 예상돼갖고 인구 한국 경제에 소생하려면 내년에는 2.0을 반드시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은 제가 이제 소비자들은 결국 뭐냐면요. 편리성을 추구하고요. 자기가 먹는 거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생필품 꼭 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사치품까지는 못 사더라도 앞으로 내년도 유통시장은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있던 월마트가 했던 EDLP 있죠.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가 구축됩니다. 결국 뭐야? 항상 언제 가든지 그 물건의 그 가격은 그 매장에 가면 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요. 비쌌다 쌌다 비쌌다 쌌다 결국은 그런 시장, 유통시장 앞으로 소비자가 이제 선택도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에는 어떻게 달려가냐면요. 올해보다는 미약하나마 2020년에 2.0을 회복해야 되는 게 목표고 설비 투자 올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갖다가 호전시켜서 증가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이걸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안 해놓으면요. 우리나라 첫째, 대기업이 되든 중견기업이 되든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경제 상황, 컨디션을 갖다가 만들어줘야지 투자가 계속 나옵니다. 투자가 계속 안 나오면은 고용도 창출 안 되고 제가 고용 상태 올해 뭐 전문가들이 뭐 수치 나온 거 보니까요.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요. 이 고용 상태가 만약에 안 좋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4% 지금 미만이거든요. 최소한 이게 안정된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고용 불균이 일어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임금이 한 시간에 10,000원 이상이 10,000원 전후까지 빨리 오는 거면 제가 이제 꼭 어느 나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본이 지금 한 5년 전에 시급이 지금 1,000엔대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그냥 고속 증가세가 갚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평균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평균 1에서 2% 이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나 관련된 것 지금 우리의 연금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어때요? 그만큼 사이클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하락점, 파장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30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의 축이 있는데 이 축에서 고속 성장한 기업은 언젠가는 정체하든지 다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하향 곡선 그리면요. 성장한 만큼 최소 2분의 1의 반토막은 하향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에 한국 경제에 살아나려면은 소비를 늘려라. 소비자가 진짜 왕성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제조업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유통기업은 과다 경쟁하지만은 유통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제조, 유통, 소비, 금융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다시 올해 못지않게 내년도에 힘든 시장을 맞이할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외부 요인은 누구죠? 우리가 아닌 글로벌 관련된 국가,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철희 박사 통통통은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한국 시장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호재는 아니지만은 올해를 유지하는 게 일단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서 저희 이제 일단 3탄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테마로서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